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광고 미디어 조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시청률과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는 어떠한지, 시청률은 어떻게 조사되는 것인지, 국내 시청률 조사 기관은 어디인가, 광고주가 방송 프로그램 광고를 구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제가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조사의 종류와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 조사라는 개념 자체는 수용자들이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입니다. 그 결과는 미디어의 광고 가치를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되겠죠. 미디어 기업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데이터 활용에서는 다른 조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타당도와 신뢰도도 살펴줘야 되겠지만 어떤 타깃층들 그리고 지역, 기관, 표본 집단 등 분석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광고 대행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닐슨 코리아와 TNS 미디어가 제공하는 TV 시청률 데이터,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하는 인쇄 미디어의 열독률과 소비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미디어 이용 형태, 그리고 방송 광고공사에서 제공하는 MC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와 소비자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와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등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미디어에 관련돼서는 그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그 조사 자료를 계속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광고주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광고 미디어를 구매할 것인지에 관한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이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시청률 조사가 미디어 조사에 가장 중요하고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률 조사라는 것은 유럽의 공영방송협회인 EBU가 시청률 조사 지침을 시청률 자료 생산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청률 조사는 1990년도부터 갤럽이 피플미터를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TV 시청률 조사가 발전했지만 사실 그 미디어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그 스마트폰의 그 사용이 그 TV 사용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는 과연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간에조차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전 시대와 스마트폰 이후 시대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그 시청률이 굉장히 집중하는 시청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은 시청률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실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이유 자체는 시청률에 기반해서 광고가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 후에 케이블 또는 IPTV, 인터넷, 모바일 등 해외의 재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은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교양 프로 같은 경우는
시청률에 목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청률에 매우 목매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방송 미디어가 존재할 수 있는 존립의 기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그 통계를 기준으로 보자면 TV 보급률은 95.8%입니다. 이거는 95.8%라는 얘기는 사실 텔레비전을 전혀 볼 수가 없는 환경에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따지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하지만 이 텔레비전 시청률의 가장 전통적인 허점은 뭐냐면 회사나 식당, 대합실, 숙박업소 이런 곳에서 보는 TV 시청 이런 것들은 전혀 잡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시청도 잡히지를 못하죠.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오른쪽에 일단 우리나라 수용자들의 미디어 수용자들의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2019년도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재미난 사실은 이 매체 보유율을 보자면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7년, 18년, 그러니까 17, 18, 19년도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TV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TV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스마트 TV, 그러니까 스마트 TV 이전에도 디지털 TV는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구매하는 이런 텔레비전은 이제 디지털 TV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디지털 TV라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디지털 TV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상호작용 미디어로 이 텔레비전이 변화할 수 있는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어떤 그 추세 이런 것과도 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PC의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니에요. 그죠? 의미 있는 비중은 아니지만 PC의 그 보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영향이 절대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라디오의 비율이 여전하다는 것. 70% 정도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음성인식 기기는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유 비중이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살펴볼 때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미디어를 좀 보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휴대폰이랑 스마트폰이 있는데 요거의 구분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면은 뭐 스마트폰인데 어쨌든 이게 거의 절대적인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마트워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시청률 조사를 하는 방식은 피플미터는 가구 시청률 뿐만 아니라 개인 시청률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나왔듯이 피플미터의 전신은 워낙 OD미터라고 그래서 닐슨이라는 분이 1936년에 MIT 교수로 있으면서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이 기계에 의하면 필프미터에 의하면 패널에 참여하기로 한 가구를 방문해서 가구 내에 있는 모든 TV 수상기별로 피플미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그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하고 TNMS 두 회사가 모두 지상파와 케이블 TV는 물론 위성 TV, IPTV까지 측정 가능한 피플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되게 기술적이라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좀 뭐한데 영상 음성 신호를 비교하는 방식과 배너 라이딩 방식, 채널 정보 서비스, 코드 방식을 적용해서 TV 동작을 감지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시청률을 조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자료들에 의하면 저희 집에서도 뭐 피플터를 써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 TV 시상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에도 그 설치를 해서 이거를 합계를 해서 이렇게 좀 조사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리모컨 기계도 같이 이거를 그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같이 사용되는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시청률 조사는 넬슨이랑 TNMS 그 다음에 HRC 세 군데서 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닐슨이랑 TNMS 같은 경우는 요 영역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파 텔레비전과 케이블 TV, 그 다음에 종편 TV 요 정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닐슨 여기는 이제 뭐 91년부터 시작을 해왔고 TNMS는 이제 1999년부터 해왔는데 각각 이렇게 그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샘플들을 여기 뭐 연도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그 샘플들을 통해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시청률, 그 다음에 도달률까지, 광고 도달률까지 이제 그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 광고 도달률 같은 용어들 같은 경우는 다음번의 기회에 제가 또 한목에 또 정리를 쭉 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광고 미디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경우는 주로 예, 1대1 개별 면접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1세부터 59세 이상의 남녀들에 대해서 3,500명을 계속 조사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계속되는 것은 첫 번째 메인으로는 광고주들한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야만 광고주들은 믿고 그것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의 그 어떤 그 분위기나 그 변화된 형태,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광고주들에게서의 어떤 전략적 자료이기도 하지만 되게 그 공공의 연구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면은 닐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광고 분석 시스템이 얘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이제 좀 된 자료긴 하지만 이런 광고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원사들한테 제공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광고가 이런 어떻게 광고가 집행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를 사실은 다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업체가 텔레비전에 얼마 쓰고 라디오에는 얼마 쓰고 신문 잡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4대 매체별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어떤 업체가 어느 매체에다가 어떤 광고를 했는지는 정말 되게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시로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광고 계획을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전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어서 요거는 앞선 거랑 달리 이거는 프로그램별로죠. 프로그램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좀 꽤 됐어요. 벌써 자료가 이게 벌써 15년 전 자료이긴 하죠. 그렇지만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것도 전파 운영 시스템인데 이렇게 채널별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기획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NMS 멀티미디어라고 이쪽 기업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도 지상파와
종편 이쪽에 대해서 조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그 TNMS는 이제 전국 멀티미디어 통합조사, 뭐 용어가 되게 어렵네요. 근데 대한민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조사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상파,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뭐 DMB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왔어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되게 많은 패널들을 좀 가지고 시청률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들이 되게 낯선 업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쪽에서 앞으로 활동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자주 접할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그 광고 쪽에서도 광고 기획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를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일들을 쭉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밝히는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보면은 이거 미디어 조사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게 좀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미디어 쪽에서는 광고 조사 쪽은 되게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 쪽은 좀 크리에이티브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쪽 미디어 기획 쪽은 되게 이렇게 복잡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여긴 주로 예산과 뭐 이런 어떤 시청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꼼꼼히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주가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대에 광고를 시청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주들은 구매를 하겠죠. 자, 광고주들의 구매가 외형적으로는 프로그램이나 방송 시간을 구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청자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미디어 기획에서는 활용되는 시청률 데이터는 프로그램 시청률보다는 광고 시청률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구 시청률보다는 개인 시청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프라임타임이라는 것은 가장 광고가 이렇게 약간 시청률이 가장 몰리는 그런 시간대죠. 저녁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7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프라임 때죠. 프라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 비율은 대체로 60% 수준인데 연령별대로 다르고 시급과 프로그램 CM 위치에 따라서, 광고 위치에 따라서 프로그램 대비 광고 시청 비율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광고가 있고, 끝나자마자 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싸지겠죠. 근데 끝나자마자는 시청자들도 멋모르고 딱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전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시청률이 높고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은 한 3, 4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광고를 보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 총 시간은 프로그램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케이블 TV는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가 만약 60분짜리 광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광고 시간이 6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 시청률이라는 것은 분단위 누적된 프로그램 시청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광고 중에는 첫 번째 광고의 시청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품, 서비스, 미디어와 소비자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청자보다는 목표로 하는 시청자 집단에게 도달률과 빈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정평이에요. 이 분야에. 이 관점에서 가구 시청률보다는 개인 시청률이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의 문제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게 보였는지,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등의 품질이나 인지 정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그 광고를 보는 그 시청자의
그런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거는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다는 게 어떤 걸까요? 시청률은 높지만 그 호감의 감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것이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방송 프로그램이 만약 이제 좀 뭐가 좀 이렇게 되게 네거티브한 내용들을 다뤄서 시청률이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막 끔찍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끔찍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다면 이것이 과연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은 거의 매일 이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TV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뉴스만 보기 때문에 뉴스만 거의 주로 봐요.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도 종종 보긴 하는데 요즘에 드라마가 좀 약간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 넷플릭스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방송 시청률도 되게 문제가 좀 많죠. 근데 방송 시청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위까지만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좀 그렇게 오래된 최근 자료이죠. 근데 제가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거는 뭐 누구나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시청률을 보다 보면 뉴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뉴스는 되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수적인 거죠. 뉴스를 안 보고 나서는 너무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드라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가 의외로 굉장히 이게 높다라는 거 사실도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찍는 게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 정말 잘 만들고 다큐도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뉴스는 잘 모르겠어요. 뉴스는 그렇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워낙 이제 그 언론에서 그 편파 보도 문제도 있고 왜곡 보도 이런 게 우리나라는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사실 신뢰도가 되게 낮지만 뉴스라고 하는 것은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뉴스가 상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국에서 직접 제작하진 않아요. 직접 제작하진 않고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제작회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회사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직접 제작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 유일한 건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바로 뉴스예요. 그래서 뉴스는 이렇게 시청률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방송국에서는 거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우리 방송 뉴스가 1등이다. 이것은 그 방송국에 정말 엄청난 자부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하죠. 사력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 드라마와 뉴스가 메인이다라고 하는 거 시청률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다큐 프로그램들이 그 차지하는 시청률의 비중이 되게 높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20%가 넘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20%라고 볼 때는 가구 시청률이 20%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5명 중에 1명은 이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10위권을 전후한 것들도 5%를 전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인쇄 매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매체에 대해서는 되게 그 중요한 사실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인쇄 매체는 이제 열동률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인쇄 미디어 비이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열동률이라는 게 중요한 평가 자료예요. 신문과 잡지의 열독은 조사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서 그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TV 프로그램 시청률이 광고 시청률과 좀 다르듯이
신문 잡지의 경우도 열독률에 있어서 일반 본문의 열독률과 광고 열독률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쇄미디어의 효과의 가중치를 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죠. 이게 연도가 이게 조금 된 자료예요. 이 자료가 최신 자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신문 열독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신문사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순위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메트로가 이게 뭇가지예요. 그래서 뭇가지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없어져요. 지금 뭇가지 보기 힘들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사 같은 경우는 한겨레가 과거에는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상위 랭크로 올라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스포츠 신문들이 그러니까 이 스포츠 신문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건 뭐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 일반화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아주 결정타를 먹은 게 이 스포츠 신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런 쪽이 별로 없죠. 그거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광고 그러니까 열독률이 관심 있는 것은 광고 미디어로서의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그 변화 자체는 되게 중요한 트렌드라서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019년도 거를 좀 가봤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재밌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 뉴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각 개별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질 않아요. 네이버 뉴스에서 주로 보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 현상인데요. 자, 웃긴 현상인데 네이버 뉴스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건 연도마다 좀 달라지긴 하니까 이 매일경제가 이렇게 높다라는 사실은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겨레와 조선일보. 그러니까 앞서서 그 열독률에 있어서는 앞서서 본 거는 이제 전체 열독률인 거고 여기서는 네이버 뉴스를 통한 열독률이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거는 굉장히 높아요. 매경과 한겨레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쭉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 그 텔레비전 방송국인데도 네이버 뉴스에 계속 뉴스를 공급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연합뉴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종이신문은 내고 있어요. 여전히 종이신문들은 내고 있죠. 그래서 유료 독자가 조선일보가 간 높고 동아일보 언론사들 동아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2위, 중앙일보, 매일경제, 농민신문, 뭐 한국경제, 한겨레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지금에서 이 그 유료 종이신문의 부스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이 종이신문을 보는 경우는 사실 어떤 분들이 종이신문을 볼까요? 좀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되게 좀 이런 그 미디어에서 되게 전통적 미디어를 선호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종이신문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 온라인 신문에 비해서 만약 더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과거와는 달리 종이신문에다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런 광고하는 현황을 보려고 종이신문을 봤더니 광고가 정말 이상한 곳의 광고밖에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아파트 광고 아니면 땅 투자 광고 좀 이상한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신문사의 권위를 떨어뜨릴 만한 정도의 그런 광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 광고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종이신문의 상황은 그렇게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하게 되죠. 기업에서는 광고를 하고 안 하고에 중요한 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미디어의 권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는 시대라서 이렇게 순위들이 막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선일보가 별로 힘을 못 쓰죠. 그 다음에 JTBC가 이게 작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도 이제 언론재단에 의해서 미디어별로 나오는 걸 잠깐 보다 보면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추세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이제 그 모바일과 PC를 좀 합한 그런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모바일, 완전히 모바일 뉴스.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따로 별도로 나가는 그런 뉴스 이용이겠죠. 모바일,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공유한 뉴스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PC를 통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자, PC의 사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사실 미디어를 연구하는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결과인 것 같아요. PC의 사용도가 여기 PC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확률이 17%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낮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메신저 서비스, 이게 또 되게 중요하게 그런 역할을 좀 차지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다들 이렇게 미미한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다른 자료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션 잡지 같은 경우 열독률이 있는데 이건 좀 된 자료이긴 한데 이건 뉴스에 관한 건데 여기 좀 앞선 자료가 좀 약간 보기가 힘들게 돼 있어서 제가 좀 다른 자료도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텔레비전 상황, 그 다음이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요것이 이제 PC가 쭉 내려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카톡,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게 되겠죠. 카톡하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워낙 낮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잡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지 열독 분석, 뭐 이 얘기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가의 패션 브랜드가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90%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브랜드 매니저는 패션지 광고를 독려하고 있고 가능한 서울 지역의 고소득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고, 일반 패션지가 있고요. 이 패션지 자체도 되게 그 고급 그러니까 고소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광고 매체로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잡지의 광고는, 잡지가 뭐 거의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광고가 많이 살아남았어요. 여전히 잡지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잡지는 이제 아주 전문적이고 그런 영역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잡지,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 자동차와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센터를 비롯해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그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 자동차 잡지를 보지 않으면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런 영역이 꽤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 있는 그 미용 잡지 같은 경우도 미용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용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런 특별한 주제, 특별한 분야에서와 연관된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미디어로서 계속 거듭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내용, 이거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광고는 제가 따로 시간을 잡아서 다시 같이 살펴볼 시간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터넷 광고는 다른 광고와는 달라서 경쟁사 분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쵸?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 도구조차도 없고, 애드램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검색을 좀 할 수는 있긴 해요. 그리고 미디어 선택 시 1차로 제공되는 이용자 통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그런 국내 인터넷 조사 자료들 중에서는 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광고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용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페이지 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여러 번 횟수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 번 횟수예요. 여러 번 횟수. 방문자 횟수는 순 방문자 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웹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방문한 사람들, 그래서 고유의 ID 값을 가지고 있는 개개의 사람 수를 계산한 수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순 방문자 수는 약간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그럼 인터넷 광고 조사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조사는 인터넷 광고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지금 실제로 인터넷 광고가 방송 광고보다 훨씬 좀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 광고는 조사가 쉽지가 않아요. 경쟁사 분석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솔루션, 뭐 도구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래서 애드램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디어 선택 시 1차 근거로 활용되는 이용자 통계 데이터, 웹사이트 통계, 웹사이트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다소의 인터넷 광고 쪽은 조사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터넷 관련된 용어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여러 번 횟수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한 A라는 사용자가 그 페이지를 여러 번 볼 수도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10번, 20번씩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페이지 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자 수가 있어요. 방문자 수는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수, 이런 것들을 이들 중에서 고유의 ID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웹사이트 인기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중복을 감안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여러 번 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10번 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10사람이 한 사람이 갔지만 10사람의 방문자 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순방문자 수는 개인 방문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인지. 그러니까 10번을 갔다 그러면은 한 사용자로 이제 분류를 해서 계산하죠. 그러니까 순방문자 수가 좀 맞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순방문자 수가 꼭 맞다고 보긴 좀 뭐한 게, 여러 번 간 사람들은 또 여러 번 간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만큼 광고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문자 수와 순방문자 수 요 개념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프레션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접촉할 때마다 해당 광고를 정해진 양만큼 로테이션으로 노출하는 그런 것을 임프레션이라고 하고요. 클릭,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넷 광고는 클릭을 원하죠. 그래서 클릭해서 얼마나 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그 페이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클릭했다. 그럼 클릭률이 0.1이 되는 거죠. 0.1이라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10%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닐슨 코리아 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주로 이제 이 회사는 시청률 조사를 하는 기업이라 그랬죠. 굉장히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보는데, 이런 시청률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률 조사 같은 경우 여기가 가장 많이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 것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1월 달 게 나와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되는 게 놀랍죠. 그래서 이 여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이럴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10월 거는 나와 있을까요? 10월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9월 거를 봐야 되겠죠? 9월 거를 보자면 지금 9월에 한 20일 정도 거를 보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전국이 있고 수도권이 있고 그래요. 수도권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요. 수도권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전국 사람들이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만약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할 때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도권을 기반으로 볼 때는 여기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간 순위가 있고 이제 일간 순위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주간 순위는 그럼 가장 최근 거를 보자면 뭐 이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종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주간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트롯을 이렇게 트롯을 이렇게 좋아하는군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케이블, 종편이 아닌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시청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이 정도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나 종합방송 어디가 더 유리하느냐, 뭐 지상파 방송만 유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전 시간에 많이들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린 거라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청률 조사 기관으로서 TNMS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기업 회원용으로 따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쪽에서의 이제 그 랭킹을 보기 위해서는 랭키닷컴이 되게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주로 순위 정보를 볼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 쪽의 사이트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시뮬레이션 게임 쪽이라 그런다면 시뮬레이션 게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순위들이 나타나지죠. 자, 여기 W 순위를 한번 봐볼까요? W 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뉴스 미디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종합 뉴스 쪽은 어디가 낫냐? 이렇게 하면 여기 포탈 뉴스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죠. 근데 이게 회원제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게 회원 가입하고 돈을 내야 이걸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이트 뉴스 같은 경우는 네이트 뉴스를 이렇게 많이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령별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탑 저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연령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이버를 역시 제일 많이 보네요. 다음이 3등이고 여기가 이제 저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별로 탑10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외국의 교육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재미있어요. 종합 쇼핑몰은 ssg.com 여기를 가장 많이 보네요. 그 다음에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는 단화를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괜찮은 저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도 보시면은 해외 사이트는 어디를 많이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미디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미디어의 광고 가치를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미디어 기업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TV 보유율은 뭐 거의 95% 이상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디지털 보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디어 사용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막강하게 늘어나는 반면 PC,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플미터라는 게 이제 시청률을 조사를 하는데, 이게 시청률 조사 가장 메인이죠. 지금 방송 광고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광고주가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시간대에 광고를 시청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점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고 좀 복잡하고 낯선 부분이 좀 있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